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경제 1천만 시대를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 1분 사이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쪽으로 여쭤보면요. 네, 사랑하는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상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자 맛과 먹과 풍류의 고장인 우리 남원 임실순창이 더 이상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으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서 부자 남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2호 공약은 섬진강 관광 문화벨트를 구성하여 2박 3일 관광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케어팜, 치유농법, 그리고 농경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 기본 생활권 보장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의료, 복지, 보장성 강화입니다. 이 공약 중에서 저희 핵심 공약은 뭐니 해도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1호 공약인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원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보고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북 동남권 발전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소에 영입하여 지역을 부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 개발된 콘텐츠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원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그 잠재적 부가가치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제 문화는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문화산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넘어 부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전국 대학생 농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관광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동학 농민혁명군 이동로를 조성하고 케어팜을 조성하고 농경예술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친환경 탐방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선행이 된다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융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 남원 임실순창을 재건하여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신하고 진정성과 역량을 갖춘 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를 굳게 믿으며 다음에 4가지 화두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절박함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넷째는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공공의대를 반드시 유치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초선이냐 재선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선용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임실 순창에 50년 아니 10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제 50대 젊은 일꾼 정상모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 예술, 관광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따뜻한 복지 마을을 만들어 남원 시민 모두가 1등 국민으로 1등 시민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제대로 된 인물, 일 잘하는 사람 이용호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루, 1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지난 4년은 가장 치열했던 순간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의원이 될 때 남원시 예산이 5,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예산은 8,007억 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3천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 3천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치 속에 사실은 함축적으로 남원의 4년의 변화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했다는 뜻은 아니고 남원 시민과 남원시와 저도 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땀과 열정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에 상관없이 합심을 했고 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 국회 맨바닥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남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만 해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우선 남원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국립공공의대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 소유권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대표기의회 이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거기에 정부 여당이 화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시위하고 또 다른 의원들과 성명도 발표하고 또 여야 대표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장, 최고위원회 회의장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예결위 질문을 통해서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정세균 총리께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15 총선이 지나면 5월 달에 국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때 정부와 모든 국회의원이 합해서 이거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정부도 화답을 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에 극렬 반대하는 소위 위원 2명이 계신데요. 그 두 분이 공천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좀 생각을 바꾸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공의대를 관심이 많고 협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5월에 통과를 시킵시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남원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고 국악 상설 공연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도시로서 교룡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 복원하는 한편 구 남원역 부지의 남원성도 복원하고 만인의총 유적을 종합 정비하겠습니다. 또 운봉 일대의 산재에 있는 가야 유적 복원도 하고 발굴도 하고 또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합니다. 역사 연구소도 설립하겠습니다. 또 하나 역사문화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원 관광객 1천만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남원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이게 5년 동안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1천만 관광객 시대가 더욱 앞당겨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도로망도 정비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순창, 임실, 남원을 거쳐오는 도로, 이게 예산이 한 5천억 됩니다. 이거 5개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백과 운봉의 연재가 위험합니다. 여기 대강과 대산, 주천과 고기, 인월과 아영 구간을 개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원, 이용호 의원 기대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강래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서 제가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경선 이후에 다소 진통이 있어서 상대 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선이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우리 남원, 임실, 순창 모든 지역의 이 선출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됨과 동시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역할도 공식으로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 남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전 세계가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국민들 일상생활이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 지역은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택에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이를 보면 큰 불길은 잡은 게 아닌가 생각 같습니다. 며칠째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추세를 보면 점진적으로 그야말로 감소 추세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 이 사태 종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정책 과제와 비전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4.15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4.15 총선 역대 어떤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우리 지역 발전에 충대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발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시장과 함께 지역 발전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남원 지역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안 문제는 나날이 켜켜이 쌓여만 왔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이 앞으로 상황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시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 뽑는 게 옳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코드가 맞아야 그리고 이제 서로 정책인 입장이 맞아야 원활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 아마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선택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은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이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패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 이 탄력을 받고 원활하게 국정 운영 가능하겠지만 혹여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저 사람들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향방이 좌우된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바로 이제 이 다음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민주당에게 많은 힘 넣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단지 이거는 남원 지역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 사각지대, 의료 소외 지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65% 이상이 산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에 보면 다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대학원에 관한 설립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그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21대 총선을 보니까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후보자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허상일 수가 있는 게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일단 의대 정원이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 남원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서남대에 그 의대 정원 4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병원은 물론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는 의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남원의료원이 있습니다. 350병상 정도 되는 남원의료원이 있고요. 그래서 남원의료원 인근에다가 지금 부지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없이 계속해서 후보자들이 그 공약상으로 내세우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국가와 유관 정부 기관들이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론의 분열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겠다라고요. 빨리 종결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종결지키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정의당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가고요. 공청회도 직접 참석을 하고요. 1인 시위도 국회 앞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 인력들을 대폭 보강을 좀 해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목적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치계 정, 그 다음에 행정, 행, 그 다음 민간의 민, 그래서 정, 행, 민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정치인들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행, 남원시청이나 해당 전북도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는 공공의료대학이 설립하도록 어떤 그런 기초 자료들을 마련해 주고요. 민, 우리 지금 남원 시민들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자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법안은 회기 종료되면서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월 국회가 되면 저는 다시 이 다음 때에 가기 전에 그냥 처리를 하고 끝내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의원들도 좀 풀어집니다. 떨어진 의원들은 아유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굳이 이걸 극렬 반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관대함도 생기기도 하고 또 정부 여당이나 또 야당도 이런 정도는 급하니까 넘기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더구나 요즘에 코로나 전국이 그때까지도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아니 뭐 안 된다면 다시 21대에 맨 먼저 1호 법안으로 이걸 내겠습니다. 1호 법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시 군민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가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가서 거기에 보통 재선이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중진들이 별로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장도 맡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사실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간사를 맡아서 이걸 처리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저는 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략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이 현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2년 3월달 개교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설립법 자체가 지금 표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는 5월 국회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대 국회는 아마 장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제 그러면 21대 가서 이제 새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금년을 넘기면 동력이 많이 약화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걸 연내에 꼭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협회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문제 출발은 이 의사단체들의 반발입니다. 의사단체들이 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 의과대학 정원을 결국은 늘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분은 정부가 누가 확실하게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부분은 청와대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의사단체하고 뭔가 물밑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분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줘야 문제 풀릴 수 있다는 생각 같고 그리고 의사단체가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야당은 지금 뒤에 의사협회하고 결국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지난번에 서남대 의대 이제 폐교된다라고 하니까 그 의과대학 정원을 서로 가져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역별로 막 서로 가져가기 위한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 속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는 선수 교체 없이는 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그동안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무소속 초선 의원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래도 벅찼을 거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가면 다 제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면 확실하게 연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학 시스템은 6년 체계입니다. 지금 우리 의전원이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 대학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죠. 이 대학을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의료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점수가 높아서 또는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4년 다니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의료적인 소양이 있거나 의료 쪽에 종사를 하고 싶은 대학 졸업생들 중에 그들을 모아서 의료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게 의료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생을 의료 오지 또는 의료 사각지대,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으는 게 훨씬 더 그 의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학원 쪽으로 방향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민들은 다 공공의료 대학을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대학이 되려면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아마 1,000명 정도 한 학년에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에 대학도 있는 대학도 지금 거의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서 그걸 다시 긁어 모아서 그 정원을 모처리해 갖고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으로 일단 시작을 해놓고 대학원으로 해놓고 나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좀 짧고 또 얼른 배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학원으로 시작해서 대학으로 또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저는. 그때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 있었는데 저 김수현 수석하고 저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선 시작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내심으로는 시작해 놓으면 지금 앞으로 군 인력 있잖아요. 군 의료 인력, 군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반 의사들이 가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 개병제가 아니라 아마 모병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의사도 군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 인력, 그다음에 소방과 경찰 인력, 의료 인력 또 포함을 시키고 또 간호 인력을 포함시켜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그런 규모로 만들어 놓으면 남원시는 관련 의료 연구단지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원을 격상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가 정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학으로서 끌어가기가 현 상황에서 쉽지 않아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문 그 의료진들 특정 단체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남원 지역이나 이 주변 지역들 실제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숫자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단체와 그 이익 단체와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대항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라든지 또는 위원회를 전문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대항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 후보 모두 다가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저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018년도에 그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 9월 21일인가요? 공공의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정청 협의에 의해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주당에서 사실은 너무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20대 때 전반기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하고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깨지는 바람에 제가 무소로 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공공의대에 관련해서는 민주당한테 섭섭합니다. 사실. 이 공공의대를 그 당시에 발표할 때 제가 요청하고 발표할 때 당정청 다 잘 나가는 장관도 나오고 청와대 수석도 나오고 당의 정책의장도 나와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해놓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시민들 얼마나 올라가서 요구했습니까? 근데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늘 얘기하지만 선거법, 공수처법, 무슨 뭐 이런 법들에 올인되다시피 해가지고 여야 간에 맨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고 민생 법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위, 국정의 우선순위의 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사실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세균 의장이 저하고 거의 늘 협력했어요.
누구 설득하자. 미래 한국당에 저기 통합당에 누구 설득하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안까지 딜을 하자 그러면 이걸 주고 다른 걸 하나 받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하튼 마지막까지 하여튼 안 된 것은 뭐 저도 뭐 책임이 있죠. 앞으로는 종료돼 버렸네요. 네. 찬스를 좀 써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찬스. 이번에 되면 뭐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늘 출마하는 것이지만요. 되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시국민이 원하는 정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민주당 갈 겁니다. 사실 지도부하고도 그런 교감이 있고요. 그래서 가서 늘 제가 무소속으로 서른받았다고 그러지만 가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 필요 없이요.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은 저도 야당도 많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국정의 우선순위로 놓고 이거 처리하겠다. 저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하는 정당에 가서 간사를 맡아서 우선은 처리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해본 경험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일마다 다 길속이 있습니다. 그런 길속을 경험에 의해서 이제 빨리 터득하고 맥을 찾아서 문제를 이제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풀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출발점은 의협입니다. 바로. 의협을 무소속 이 초선 의원이 무슨 제조로 무슨 힘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내겠습니까? 바로.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 청와대에서 충분히 개런티 할 겁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다루는 분이 정세균 총리입니다.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는 누구보다 이제 가까운 사이고 또 이제 이거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북 출신으로서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지역별로 전부 다 이해관계 깔려 있지만 제가 가면 다 인정하고 양보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나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그야말로 이제 여당 중진의원의 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보다 더 어려운 수많은 문제 해결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쌓인 인맥들이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큰 소중한 자산 될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철도 건설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완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담당을 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아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고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치권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열차 건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건설교통부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취지는 용역의 취지가 산간벽지 저밀도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교통 편입니까? 아니면 관광자원 개발입니까? 그렇다면 남원시에 해당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악철도를 건설하는데 관광 관련 부서입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검색을 좀 해보려고 논문 검색을 해보면 딱 한 편 나옵니다. 2014년도에 철도산업연구원에서 여러분의 박사님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네, 비용도 엄청나고요. 분명히 곡선 구간도 한 90여 군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산업철도를 유지를 하려면 관광객이 한 600만 이상 와야 됩니다. 근데 곡선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량을 연결을 5량, 6량 이렇게 연결을 못 합니다. 길어야 2량, 3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채울까요? 성수기 육모정을 통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봐야 되겠지만 주말 기준으로 보니까 4천에서 5천입니다. 언뜻 계산해도 그 숫자는 나올 수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1년에 120억에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120억에서 130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될 것입니까? 자연 훼손은 어떻게 하고요? 모 후보님께서 자연 훼손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 국립공원에 공사를 하면 훼손이 됩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산악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 이걸 들고 나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케이블카였습니다. 도대체 선거 때만 되면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산악철도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갈까요? 그만 좀 하십시다. 이거는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까 패널분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저는 생활정치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굴뚝 없는 공장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장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붕 없는 관광산업.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공약을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남원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산악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9억 6천인가가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다시 20억을 달라고 해서 하여튼 제가 정책 유정할 때 그냥 줬습니다. 근데 역시 남원시나 국토부가 제대로 비용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은 한 번 예산을 주면 그 한 목적적으로 쓰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주면서 자꾸 달라고 이러면. 그렇지만 남원시가 다시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러면 다시 이게 타당한지를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비를 2억을 줬습니다. 2억을 줬더니 거기에 남원시가 다시 돈을 더 합쳐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진전이 된 상태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시민들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그러면 막 해외처럼 융프라우 뭐 달리는 것처럼 뭐 엄청난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령치까지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백선의 도로 중에 하나 대한민국에서 꼽혀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겨울에 눈 올 때 막혀 있을 때 이게 열차를 운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시는 원래는 관광용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문화관광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눈 올 때 막혔을 때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겨울에 이동수단일 뿐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열차를 달아도 이게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긴 열차를 못 답니다. 그러면 한 서너 대 달아야지 끌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도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18km를 올라갔다 내려오면 하루에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번 타는데 10만 원을 받겠어요? 20만 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3천억을 투자해 놓고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남원에서 온 분들이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또 타는 데까지 타는 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분들이 좀 호주머니를 좀 털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랜드 디자인이 죄송하지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남원시에 이걸 크게 계획을 짜라. 광안루부터 출발해갖고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주천에다가 터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숙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그냥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 1km를 해서 이게 제대로 가는지를 보는 정도의 사업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원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가람을 협력해서 이걸 끌어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만 하면 제가 이니시에이트한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우담원시가 원하는 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지원한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지를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깔아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련된 이제 논란은 거의 끝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환경 훼손 문제, 이제 기술적인 문제, 또 이제 그리고 이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이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숱하게 논의를 하다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 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17년 이 대선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이게 채택이 된 것이죠.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도로공사 사장을 하면서 이제 국토부 태도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별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바로 남원시장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이제 국토부 내에서도 아마 남원시의 입장들을 쭉 다 청취를 해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향이 선회하게 변화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작년 말에 최종 나온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 방안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쭉 다 교통연구원에서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기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결론을 내서 이제 국토부가 이 과제를 해보기로 하고 R&D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해서 이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시험 노선 구간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노선 구간으로 이 R&D 차원입니다만 예산을 290억을 확보를 해서 이제 금년 예산으로 9억 6천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시험 노선을 어디서 할 건지, 테스트 베드를 어디서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남원시가 선도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저도 이제 옆에서 거들어서 이제 국토부가 이 그동안 이제 입장 정리를 다 잘 해냈는데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에 따라 이 문제도 사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된다면 공모 절차 거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남원시의 선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인정받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게 되면 바로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 지금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1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그 1단계 구간은 육모정에서 고길이 삼거리를 거쳐서 정령치까지 가는 12km 구간입니다. 그거 아마 지금 추산권 내로 한 1,000억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예산인데 지금 고길이 남원시에서 고길이 1원에다 1km의 테스트베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채택이 되면 2024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구간으로 갑니다. 시범 구간을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남원시가 준비하는 1단계 구간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금년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공모 과정을 거칠 텐데 케이블카처럼 다른 지역도 다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원시가 꼭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사업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만든 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3천억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냐.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이쪽 가려면 그 관련 부대 시설을 통해서 또 경제적 유발 효과가 그만큼이 커지면 남은 시도를 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타러 온 분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전기 열차를 만들어 놓고 그게 또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인건비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참 그 이용료를 이용해서 그런 정도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나무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또 이게 남원시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을 투자할 건지 아니면 민자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비로 해야 될 것인지 국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를 투자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좀 가르마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R&D 사업과 그다음에 한 양을 이렇게 시험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가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성은 자꾸 해가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보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나온 용역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는 BC 레이쇼를 1.65를 잡아놨더라고요. 바로 1.65 나온 거는 뭐 굉장히 큰 거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제 비용도 아까 3천억 이야기했는데 1단계 구간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1,000억 정도입니다. 비용 추산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뭐 반대하는 건 동의합니다. 또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이 제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나 우리 어려운 지역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고 큰 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꼭 되게 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